5 언어 유희.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하루로 들어가 볼게요. 반복되는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지만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했었고, 오늘 방송을 듣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니면 하루를 가득 채워서 사는 분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돌아보신다면 이 방송이 진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빈님한테 좀 궁금했었던 게, 하루 중에 그래도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있잖아요. 뭐랄까 진짜 평범한 하루인데 네. 자꾸 돌아보면 기억 남는 날. 그쵸. 진짜 평범한 날이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주말에 뭔가 특별하게 누굴 만나고 뭔가 특별하게 뭐 페스티벌을 가고 이런 날보다 네. 막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 개운하게 잔 날 있죠. 그런 날 막 일어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시켜서 먹고 나의 하루를 참 잘 보냈다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쵸. 막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동안 밀린 뭐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쉬는 하루, 힐링을 보낸 하루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잔잔하게 이렇게 기억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날 보면 평범한 날을 떠올리면서 저런 날도 있었지 이러거든요. 네. 참 그래서 저도 기억 남는 하루라고 하면 보통날 같아요. 보통날. 아무 일이 없어야 기억에 남아요. 그쵸. 아무 일 없는 날이 사실 많기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즐거운 날은 그 하루 동안은 뭔가 에너지가 꽉 차 있는데 이게 저는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휘발된다고 해야 되나? 날아가는 거죠. 빠르게끔. 내 기억 속에 빠르게끔 들어와서 기분은 좋게 하지만 아니 너무 힘들지만 네. 잊혀지는 건데, 진짜 평범하게 지낸 날은 오늘 하루 진짜 잘 보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은빈님은 따분한 하루 아니면 즐거운 하루 어느 게 더 많아요? 저는 되게 사소한 거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즐거운 하루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즐거운 하루 중에 뭔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이런 거 하니까 좀 즐거웠다. 그냥 근데 되게 사소한 건데 여자분들은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딱 쇼핑을 뭔가 제가 딱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딱 도착한다. 네.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요즘은 다 알림이 오잖아요. 휴대폰으로. 그거를 직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고 볼 수 있겠구나. 네. 그럼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면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하는 기분? 최근에 뭐 택배 뭐 주문했어요? 이번에 좀 저희 시그니엘 그 호텔에 되게 맛있는 네네. 음식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네네. 거기 갈 때 이불옷을 이번에 쇼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는 그쵸. 옷을 딱 사실 드레스 코드를 맞춰놨군요. 네, 맞아요. 집에 있는 거 사실 입어도 되지만 또 그런 데 가니까 새로운 옷 입고 기분 좋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옷을 딱 시키고 도착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벌써 거기 갈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 않았는데 들뜨는 네, 마음. 네.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 한 게 네. 최근에 방송 보니까 아까 그 유재석 씨 방송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네네. 유퀴즈 온더 블록에서 갑자기 조소영 씨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택배에 대해서 너무 뭐 주문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던 건데, 네. 우리가 택배를 기다리는 게 참 좋은 게 뭔가 나만의 보상인 거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사고 싶은 거를 딱 구매해서 오는 시간까지 뭐 하루가 걸리거나 아니면 뭐 이틀이 걸리지만 네. 그래서 그때 진짜 기분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럼 언제 따분해요? 따분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뭔가 쉬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되게 힐링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그 쉼이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게 좋은데 그 쉼이 지속될 때 뭔가 새로운 거를 안 하고 길어질 때 그런 일상을 보낼 때 되게 따분하다. 그런 이런 날이 기분을 별로 없죠. 은비님이 워낙 이렇게 시너지가 있는 사람이어서 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기분을 느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네. 모두 약속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건 저도 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언제 쉬어요, 그럼? 거의 어느 요일에 쉬는 것 같아요? 주말에 웬만하면 하루는 쉬려고 해요. 주말에 네. 하루. 풀로 쭉. 왜냐면 늦잠도 자고
직장 갈 때 못 자니까. 그렇죠. 네, 늦잠도 자고 그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요. 지치고 힘든 나를 위로해주는 하루 종일 시간. 우리가 진짜 사소한 일에 지치기도 하고 하는 큰 일로 마음이 힘들어져서 집에 와서는 솔직히 잠만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고 아니면 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위로를 언제 해줘? 저는 저만의 딱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지치고 힘든 날에는 딱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고 저만의 딱 시간을 보내는데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그 마스크팩을 꼭 해줘요. 아 마스크. 네, 마스크팩을 해주면 되게 뭔가 힘들면 몸에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 열이 쭉 다운되면서 조금 심신안정이 됐달까? 그러면 딱 그 기분으로 침대에 누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진짜 어릴 때 그냥 실없이 웃는 느낌? 그런 기분을 내면 그냥 모든 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힘든 게. 힘든 네. 기억들은 사라지고 기분 좋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다시 자리 잡는 건데 그렇죠. 유재석 씨를 좋아하네요. 아까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고 뭐 런닝맨까지 나오면 네. 아, 런닝맨을 좋아해서 그걸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런닝맨 출연진들이 거기 또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지석진 씨라든지 엄청 나와요.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서 김정국 씨도 나오고 기억이 나네요. 또. 네. 그분들 대화하는 게 되게 워낙 또 재밌어요. 네. 친한 분들이고 오랫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대화의 결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장난도 치고 네.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도 하고. 그 티키타카가 진짜 거의 끼고 싶어요. 알겠어요. 저는 힘든 하루를 위로해주는 시간이 언제냐면 잘 생각해보니까 좀 웃긴 건데 진짜 힘든 날은 밤에 들어와도 바로 잠이 들어서 위로를 안 해줘요. 씻고 잠이 들면 끝이야. 위로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언제 웃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 걷거든요, 저는. 네. 길면 30분, 적어도 한 15분 정도 걸어가요. 그때 조금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 아침에. 아침 햇살을 받고 뭔가 저도 이제 직책이 있어서 그런지 네네. 신입사원 때처럼 막 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일찍 출근해도 이제 아무렇지 않은데 커피를 마시는 그런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출근할 때도 뭐 늦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네. 몰라도 그냥 걸으면서 햇살을 봤는데 조금 좋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즐거운 일들 뭐가 있지, 무슨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일정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때 15분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네. 가고 출근하자마자 아 오늘 또 출근했으니까 일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다시 잡생각을 안 한 건데 그 잡생각하는 시간들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을 쏟는 시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네. 진짜 이렇게 민님처럼 뭐 예능을 보시는 분도 네. 있거나 아니면 뭔가 맥주 한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쵸. 있겠지만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본인을 위로해주는 시간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뭐 출근길 모습 얘기했으니까 네. 은비님도 출퇴근길 모습 중에 기억 남거나 아니면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문희님처럼 막 출근길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저는 되게 밤에 좀 여유를 즐기는 타입이어서 아직 1년 차시니까. 네, 맞아요. 오전에는 거의 맨날 달려가고 있고 저도 지하철역 뛰어가고 지옥철 낑겨가지고 막 빨리 올라가고 저도 그런 시절이 네. 있었어요. 아직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뭔가 그런 사람 많은 그런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싫어서 에어팟을 항상 끼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거를 빼고 나니까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달까? 네. 뭔가 그냥 저 혼자 출근하기 바쁜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랑 똑같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동질감을 조금씩 그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되게 그게 귀엽고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생각을 바꾸면 출근길도 재밌을 수 있다. 출근길이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쵸. 1시간, 뭐 1시간 반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아침 일찍, 네.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뭐 교통이 좀 막히거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인생이 막 찌푸러지잖아요. 그리고 뭐 출근 전에 이미 에너지를 다 빼잖아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9시 반에 출근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출근하면서 한 30%를 쓰고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더 안 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근길 퇴근길 모습을 보면서 네. 사람들이 서로가 좀 동질감을 느끼면서 네.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를 느끼면서 조금 위로도 받기도 하고 아니 힘을 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게 가끔 독서를 하는 분, 노트북을 꺼내서 막 일을 하는 분들이 보여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 시간 또 놓치지 않고 쓰고 있는 분들을 진짜.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그쵸. 생각이 들었고 퇴근길은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지하철이라든지 우리가 내리고 나면 네. 딱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까? 어디 들려서. 내가 맛집 가서 좀 기다렸다가 왜냐면 퇴근길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들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공감대 같고 그런 게 가끔 예능에서 나오면 저는 와닿더라고요. 퇴근길의 모습이라든지 퇴근길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술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촬영하면서 대하는 것들을 봤었을 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맞아요.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가 무탈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저녁을 먹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하루인데 가끔은 이 일상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내가 맨날 아침 늦게 일어난다. 네. 아니면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네. 한 2시간 이상 한다. 이거 좋은 습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뭔가 바꾸고 싶은 일상이 있을까요? 있죠. 저는 아무래도 혼자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휴대폰으로 뭔가를 틀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하고 요즘 거의 한 몸이 되어 있는 느낌? 이거를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얘랑만 붙어 있으니까.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폰을 진짜 안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보면 하루 동안 안 본다라는 가정을 했었을 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죠. 네,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핸드폰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맞아요. 음악도 듣고 맛집도 검색하고 유튜브라든지 TV 시청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뭔가 다음 플랜을 위해서 여행을 계획할 때도 여기서 예약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카톡이라는 메신저가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다 여기서 하니까. 맞아요. 저는 이 바꾸고 싶은 일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너무 바르게 살았어.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고치셨나요? 그게 고쳐져 갔던 거고 바꾼다면 오히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잠금시켰어요. 뭐 술을 덜 먹는다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늘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계속 저도 이제 방송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콘텐츠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하거나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외의 시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본인만의 딱 규칙을 뭔가 만드신 거네요. 만들었는데 그 규칙을 어긋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싫어하시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랑 이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화요일에 만나고 싶은데 화요일은 매주 방송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요일에 안 된다 그러거나 그리고 수요일도 편집을 해야 되니까 편집 시간 때문에 못 만나는 경우도 많고 목요일도 업로드가 되면 체크를 해야 돼요.
잘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까지. 네. 약속은 잡지만 그런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혹시 약속 잡았는데 방송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업로드되고 바로 약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 맞네요. 돌아가거나 아니면 작업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대본이라든지 콘텐츠를 기획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빼놓고 게스트 분들도 섭외해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쵸. 그 시간들도 좀 빼다 보면 일주일에 많이 남진 않아요. 은근히. 그러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약속을 많이 잡진 않으시겠네요. 거의. 약속도 줄어들었고 네. 내가 아프거나 뭔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아, 혹시 무슨 일이 생겼었을 때 아니면 내가 방송이라는 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반경 안에서 모든 걸 하고 다음을 무조건 준비하는 거죠. 방송 펑크가 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게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일을 하는 분들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진짜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마음적으로 다 포기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은비님은 아직까지 안 겪는 게 맞는 거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터졌을 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네. 또 나도 모르게 그 규칙 안에서 또 만족하고 있을 때 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습관에 되어버린 사람이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습관 안을 살아가는. 그러면은 엄청 막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실 때는 그 규칙을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면 언제 위로를 하죠? 위로는 방송하면서 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러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이라는 2시간을 하면서 네. 청취자분들도 만나고 게스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는 이 안에서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게스트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청취자분들이 뭔가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후기라든지 아니면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제가 전달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누군가는 근데 이걸 일로 볼 때가 있죠. 친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에 방송 업로드하기 위해서 네. 일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방송이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된 거. 내가 지키려고 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와서 건강한 목소리와 네. 좋은 게스트를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게 없었더라면 저도 일주일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술 먹고 늦게까지 자고 뭐 주말에도 좀 여행도 가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일상이 만족이 되시니까 그런 기분들이 드시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상을 나누는 방법. 어떻게 보면 가끔 우리가 사생활과 일과 분리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비님 어떻게 분려요? 7시에 약속이 있어. 네. 근데 회사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네. 갑자기 5시 반쯤에 업무를 하나 던져주신 거야. 30분 만에는 못 끝내는 일 같아요. 근데 말을 하실 때는 내일까지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하죠. 친구한테 말하고 일을 끝내고 갈 거예요. 일은 접어두고 내일 오전에만 하면 돼. 이럴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전에 일을 시작하면은 그거를 그 오전 안에 다 끝내고 오후에 보고해야 돼 라는 그 불안감이 생기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을 하고 회사 안에서 오후에, 일을 다 끝내고 가는 거네요.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놓고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은비님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친구를 만나러 가도 뭔가 계속 신경이 쓰여. 아까 하고 그러니까. 왔어야 됐는데 그런 거보다 친구한테 말하고 좀 늦었지만 네. 늦게 약속 시간에 오지만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일을 못 끝내거나 일을 늦게 끝난다는 거는 불안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상사가 시키거나 더 높은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반박을 못해. 저는 주어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상을 나누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 나눠야 돼요.
오히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아, 일을 시키잖아요. 네. 5시 30분에. 네. 그럼 안 하고 그냥 가야죠. 그게 저한테는 맞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말도 안 되게 뭐 저보고 제가 이제 좀 직책이 있어서 그렇진 않겠지만 너 이거 6시 반까지 하고 가 그러면 30분이 넘어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끝나는 시간과 시작 시간이 정확했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무언가든 하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때도 네. 집에 들어가는 시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요. 딱 정해놓는 거. 네, 정해놓는 건 아닌데 아, 네. 친구랑 얘기하다가 내가 피곤해지거나 친구가 피곤해진 걸 좀 아, 감지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얼른 들어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긴 거는 1년 동안 11시 이후에 들어간 적은 거의 없어요. 오, 그 정도요. 그러니까 11시 이후에 들어갈 일이 없고 네. 대부분 빨리 들어가면 7시, 8시. 늦게 들어가도 10시 전에는 들어가죠. 약속이 있어도. 다음 날까지 생각하시니까. 다음날 또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네. 늦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 내가 막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놀아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12시까지 해야 되거나 무언가를. 음. 일을 해도 뭔가 그러니까 저도 어떤 업무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퇴근하고도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을 때도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은 게 예전에는 저도 무조건 시간을 다 쏟고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봤지만 부질없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또 좋은 효과는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네. 잘 채워가는 건데.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구분해 놓는 게 오히려 마음적인 여운이 덜 남아요. 일할 때 딱 일하고 쉴 때 딱 쉬고 아니면 개인적인 무언가를 할 때도 딱 정해놓으면 마음적으로 항상 안정적이에요. 내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아쉬움도 없으니까. 그러시겠다. 저거 너무 30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은비님이 지금 들으면서 20대 때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근데 20대 분들은 놀고 싶을 때 놀고 여행 가시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자기 의사들을 채우고 맞죠. 이게 맞죠. 되게 즉흥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해보고 그리고 야근하면서 또 코피도 흘려보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막 야근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라면은 빨리 해결하고 가겠지만 당연히 너무 간단한 업무를 시키는 거라면은 말씀드리고 다음날 처리하겠죠. 저도.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자면 네. 남자친구가 내가 약속이 있는데 네. 보자 그래요. 아, 어떻게 이걸 결정해요? 나는 원래 선약이 있었어요. 네. 남자친구가 즉흥적으로 당일에. 당일이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근데 뭔가 마음으로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 이거는 마음이 아니잖아. 아니요. 본심은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고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남자친구를 너무 보러 가고 싶지만 친구하고 선약이었잖아요. 이걸 네. 깨면 저 친구도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우선시 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약속은 알겠어요. 지켜야죠. 남자친구가 서운해하겠지만 내가 약속은 잘 지켰다라는 집에 돌아와서 만족도는 있겠네요. 남자친구도 서운해하면 안 되죠. 원래 있던 선약이었고 이해해줘야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은빈님은 즉흥적으로 가고 싶은 날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즉흥적으로 뭐 남자친구 보고 싶은 날 이런 네, 날이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만약에 제가 갈 수 있는 자리라면 그러면 아까도 남자친구한테 너도 같이 갈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친구 만나는 거랑 남자친구 만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분리해야 돼요. 아니, 저는 그래요. 내가 남자친구의 지인들을 만나는 건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남자친구 만나는 거랑 남자친구 지인 만나는 거는 분리가 안 된 거네요. 맞잖아. 남자친구한테 같이 가도 되냐 물어보는 거는. 의사는 이제 물어봐야죠. 당연히. 싫다고 남자친구 하면 같이 가자 그러죠. 남자분들은 대부분 원래 여자친구를 동반하는 걸 좋아하죠. 좀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같이 가면 좋죠. 아니면은 뭐 끝나고 만나자. 좀 일찍 마무리하고 와라. 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할 수 네. 있겠네요. 맞아, 이거는 시간 진짜 맞추면 되니까.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니까. 네. 그럼 이색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네. 다른 사람과 딱 하루만 일상을 바꿔 살 수 있다면 어떤 사람 인생 한번 살아볼 것 같아. 하루에 하루. 근데 뭔가 직업으로 말해도 되고 아니면 직업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뭔가 아이돌의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들의 삶은 어떻고 되게 주목받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희열이나 뭐 되게 즐거움들이 있을 텐데 그 이면에 뒷면에서 되게 자기들만의 힘든 점 그런 것들도 되게 심할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돌은 특히 또 어릴 때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하면서 그렇죠. 자아라든지 이런 네.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맞아요.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혹시 네. 예전에 뭐 그런 거 준비생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어요. 막 하고 싶다 그리고 막 어른들이 주변에서 야 너 연예인이나 해라 이런 적은 많았지만 왜냐면 되게 끼가 많아가지고 네. 장기자랑 있으면 맨날 나가서 막 춤추고. 저는 인생을 하루만 바꿔 산다면 외국인으로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보면 외국에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죠. 그리고 저도 외국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살아서 이런 뭔가 생각할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잘 살아야지, 잘 지내야지 되는 생각만 강했기 때문에 뭔가 경험을 많이 하긴 했지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의미가 남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서 우리나라도 뭔가 글로벌적으로 위상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나 뭐 할까? 한국말을 안 쓰고 사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직업적으로 바뀌는 거는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뭐 의사가 된다고 해도 하루만 산다 그러면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변호사 돼서 갑자기 법정 가서 변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산다면 아예 그냥 외국인으로 하루 딱 살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사람일 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짧게 했던 것 같아요. 안 돌아오고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미국 사람이라면 좋은 국적이라면.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의미 같아요. 네. 하루 일탈이 주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지. 저는 딱 하루만 저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되게 아무도 없이 원래 되게 에너제틱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오로지 혼자 뭔가 되게 여유로운 공간을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거기가 어딘가요? 서울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요. 서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루니까 뭐 긴 시간이라면 당연히 제주도로 날아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뭐 남양주나 이런 데로 드라이브 가서 혼자 뭐 카페 가서 브런치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산책할 만한 데 가가지고 막 벤치나 이런 데 누워서 새소리 듣고 막 바람 소리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군요. 네, 그 자연의 소리가 주는 되게 마음의 위안이 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도심 안에 있을 때와 자연으로 갔었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네, 그 기분을 일단 느끼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녁에 거의 맛있는 걸 먹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까요? 뭐 먹는 거 좋아해요? 저요? 엄청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데 고기류들을 되게 좋아해요.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고기 다 좋아해요. 진짜 다 안 가리고 다 좋아해서 요즘은 좀 오리가 먹고 싶더라고요. 오리고기. 네. 가서 혼자 먹기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오리고기도 먹고. 그러면 일단 혼자 보내는 시간으로 하루를 꽉 채우고 그 하루의 일탈이 내게는 참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아요. 진짜 완벽한 쉼이었다. 은비님은 하루만 잘 쉬면 6일을 잘 보내실 분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저는 하루 일탈이 주어지면 이런 날들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일탈이 안 생기잖아요. 대학교 때는 일탈 생기고 사회초년생 때는 연차 한 번 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중요한 일에만 연차를 써야 되고 이렇게 생기니까 일탈이 잘 안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내가 예전에
편하게 갔던 곳들을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뭐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 시절 학교 앞. 아니요 대학교 때 아, 대학교 때. 어린 시절 가려면 저도 지방 사람이어서 아, 못 갈 것 같고 캠퍼스 앞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나도 이렇게 멍 때리던 시절이 있었고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없구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고 싶은 곳이 조금 웃긴 얘기인데 20대 때 연애했던 곳 중에 한 곳을 가보고 싶어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곳. 그렇죠. 거기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갈 때가 있잖아요. 네네. 왜냐면 서울에도 워낙 유명한 곳이 아, 많고 그쵸. 일을 하다 보면 거기를 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를 갔었는데 옛날 생각이 다 나는 거야. 나는 머릿속에 분명히 잊혀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년 만에 딱 가니까 아, 나 그때 여기 와서 뭐 먹었지. 그러니까 무슨 대화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드니까 일탈을 한다면 그런 기억들을 좀 채우고 돌아와야 나도 다시 마음을 잡고 하루를 살아가지 않을까. 또 나이가 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 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는 기억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아요. 그쵸. 그리고 일상을 열심히 지내는 분들은 네. 이런 시간들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잠자기 전에 누워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소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잠자기 전에 누워있으면 아, 내일 일 뭐 해야지? 아니, 오늘 푹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잠이 들거나. 그런데 일탈을 하고 갔었을 때 마음적 여유가 크잖아요. 그쵸. 우리가 마음적 여유가 크고 그 마음적 여유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표현을 하자면 깊게 빠져들 수 있는 잠깐 짧은 영화지만 보고 나서 여운이 남는 그런 느낌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은비는 어떠셨어요? 뭔가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이제 문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되게 진지한 얘기들이나 되게 평소에는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대화를 했잖아요. 되게 뭔가 배우는 것도 많고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저런 말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 이런 시간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은비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게요. 저도 가끔 우리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듣는지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아요. 나는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대화를 나누고 게스트랑 주제 중에서도 의미 있는 주제도 많지만 네. 그냥 내 머릿속에 든 짤막한 이런 질문들인데 이걸 듣는 분들은 워낙 다양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추억이 소환되기도 하고 아니면 나도 저런 생각 한 적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콘텐츠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었을까? 그게 뭐 저보다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이 우리 방송을 계속 꾸준히 듣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매주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질문과 아니면 좋은 대화를 위해서 게스트 분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짧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거나 메일도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친구랑 대화하다가 제가 말을 했어요. 이제 방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겼잖아요. 네. 아니 뭐 네. 대중적이진 않겠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스타에 외국에서 듣는 분들이 가끔 DM을 보내주시거든요. 외국인인데. 네. 그러면 제가 보여주면 놀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듣는다. 우리 방송을.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한국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내가 좋은 말과 예쁜 말들을 써야 그분들이 그걸 기억할 때 좋지 않을까. 못 알아듣는 얘기들도 많겠지만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좀 네. 따뜻한 얘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 방송을 듣는 외국인 분들에게 힘이 되시길, 아니면 지금 듣는 직장인 분들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은비님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또 한 시간 잘 채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말들이나 이런 거에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럼 은비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후에 인스타 사이사이 POD와 이메일 사이사이 POD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문화, 산책, 전지적 여행 실전입니다. 여행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